야명주. 옛날에 낙강 남쪽 지역에 어떤 장사꾼이 있었다. 그 장사꾼의 집에는 야명주라는 보물이 있었는데 크기는 땅콩만큼 작았지만 반짝반짝 신비롭게 빛났다. 야명주는 그 장사꾼 집안의 갑으로 평소에도 매우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는 보물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장사꾼은 방 안에서 야명주를 꺼내놓고 그 신비로움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장사꾼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장사꾼은 야명주를 탁자 위에 놓은 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장사꾼은 손님과 이야기를 마친 후 손님을 돌려보내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탁자 위에 두었던 야명주가 없어진 것이었다. 장사꾼은 너무 놀라 황급히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야명주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마당을 봤는데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마당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장사꾼은 급하게 아들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장사꾼의 아들은 탁자 위에 있던 작은 구슬을 가지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면서 우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장사꾼은 날이 저물도록 방 안에서부터 마당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도저히 야명주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장사꾼은 입맛이 없다며 밥을 먹지 않으려고 했다. 걱정이 된 장사꾼의 아내는 다급해하는 장사꾼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소강절 대사님을 찾아가서 야명주를 찾을 방법을 여쭤보시는 게 어떠세요? 장사꾼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소강절 대사님의 집으로 달려갔다. 장사꾼은 소강절 대사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고 소강절은 그에게 종이를 하나 뽑아보려고 말했다. 장사꾼은 급하게 손에 잡히는 종이를 하나 뽑아 소강절에게 건넸는데 그 종이에는 닭유자가 적혀 있었다. 혹시 집에서 닭을 키우십니까? 늙은 암탉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에 가서 그 닭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야명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강절의 말을 들은 장사꾼은 반신반의했다. 괜히 집에 한 마리뿐인 닭만 잡는 것은 아닐지, 괜한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장사꾼은 야명주를 찾을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강절 선생의 말을 믿기로 하고는 닭을 잡았다. 그러자 갑자기 꾸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야명주가 땅에 떨어졌다. 장사꾼은 야명주를 찾고는 너무 기뻐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드디어 야명주를 찾았습니다. 소강절 대사님은 정말 요즘 시대의 제갈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일 대장장이의 세정. 음력 4월은 밀이 익는 계절이다. 이때는 집집마다 밀을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도 매우 바쁜 기간이다. 어느 날 밤이었다. 마을의 한 대장장이가 낫을 만들기 위해 화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장장이는 화로를 다 준비하고는 낫을 만들 때 사용할 쇠정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대장장이는 바쁜 시기라 서둘러 농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쇠정을 찾지 못해 계속 애태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소강절 대사님을 찾아가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장장이는 황급히 대사님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소강절은 외출하여 집에 계시지 않은 상태였고 소강절의 제자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어떤 일로 대사님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낫을 만들어야 하는데 쇠정을 잃어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러 왔습니다. 대장장이의 말을 들은 제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보고 싶었다. 대사님은 지금 외출 중이시라 집에 계시지 않으니 제가 한번 봐드리지요.
종이 하나를 뽑아 보십시오. 대장장이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무 종이나 하나 뽑아서 제자에게 건넸다. 제자는 대장장이가 건네준 종이를 받아 펼쳐보았고 종이에는 당유자가 적혀 있었다. 종이에 적힌 당유자를 유심히 보던 제자는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라는 글자는 닭을 의미하지요. 혹시 닭이 쇠정을 먹지는 않았을까요? 저희 집에는 닭을 키우지 않습니다. 게다가 쇠정은 철로 만든 것이고 크기도 꽤 크지요. 닭이 어떻게 그것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장장이의 말을 들은 제자는 그의 일리 있는 말에 그저 얼굴을 붉히며 웃기만 할 뿐이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마침 대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소강절은 두 사람을 보고는 인사를 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소강절을 본 제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강절에게 이야기했고 대장장이가 뽑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종이를 받아든 소강절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괴로 점을 치려면 먼저 이치를 분명히 해야 한단다. 같은 괴나 같은 글자더라도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하지. 이치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리고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며 이어서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쇠정이고 닭은 그것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닭과 관련이 있지요. 닭 유자를 거꾸로 보면 무엇을 닮았는지 보십시오. 풍로와 닮지 않았습니까? 글자의 아랫부분은 풍로에 바람을 넣는 손잡이를 닮았지요. 대장장이에게 풍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풍로 안에는 닥터를 붙인 나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찾으시는 세정이 풍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장장이는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풍로 안을 찾아보니 과연 소강절의 말대로 쇠정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